물권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풀었던 것은 민법 총칙의 80문제를 풀어본 것이고요. 이제 지금은 물권하고 채권인데요. 물권하고 채권은 사실 시험이 전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민법 총칙만 시험에 보는 것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고요. 우리처럼 물권법에서 이렇게 14문제 또는요 감정평가사 문제에서는 우리 시험 범위하고 똑같은 게 19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관리사에서는 8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가 배정되는 것 빼고는 사실 물권법에서 이렇게 문제가 뭐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권하고 채권하고 모두 합한 것이 한 80문제밖에 안 돼요. 민청하고 똑같죠, 문제 수가요. 그런데 이제 설명한 것은 조금 많을 수는 있죠. 자, 지금부터 이제 물권법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갑이 자신 소유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을의 매매 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을 앞으로 등기를 맞춰주기로 약정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죠. 1번요. 갑과 을이 소유권 등기와 이전 등기죠. 그 다음에 매매 대금이죠. 대금의 지급을 이행했으나 위 매매계약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효나 취소가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지급받은 매매 대금과 을 명의로 맞춰진 등기를 각각 부당이득으로 뭐를 해야 돼요? 반환을 해야죠. 그래서 을은 등기를 말소해주고 갑은요 지급받은 매매 대금을 반환해야 되죠. 2번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가 되죠. 만약 예를 들어서 갑이 미성년자다. 그러면 갑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이익이 현존한 한도죠. 이것은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의사 무능력자.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죠. 이 의사 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잖아요. 이 무효인 경우도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 부당이득 반환을 할 때는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무슨 이익을 반환한다?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존 이익 반환이다.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요 2번도 없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요. 갑이 을의 매매대금 지급 불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죠.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잖아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선인 경우에도 무슨 이익을 반환한다?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무엇을 반환한다? 선인 경우 현존 이익이고 악인 경우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을 반환하죠. 잘못됐네요. 여기 보시면 해지의 경우는 선이어도 전부를 반환해요. 손의 전부를 반환해야 돼요. 여기는 전부 반환하고요. 취소하게 되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지하는 게 더 유리해요? 취소하는 게 더 유리해요? 취소하는 게 더 유리하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한 후에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그래서 없다. 그래서 틀린 것이죠.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갑과 을이 각각 등기와 대금의 지급을 이행한 이후 을이 갑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죠. 그러면 갑의 매매대금 반환과 을의 등기 말소는 무슨 관계다? 동시에 이익.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미 배웠었죠. 무효하고 취소하고 해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죠.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이거 하나만 암기하면 되죠. 여기서 취소한 경우 그것은 동시에 이행해야 된다. 반환 의무는요.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5번은요.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됨에도 아직 토지거래 허가를 받잖아. 유동적 무효이죠. 그래서 을은 갑에게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죠. 자, 이제 우리가 보면은 먼저 이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죠.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허가를 받고 계약을 해가지고 허가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것을 채권행위라고 얘기했죠. 그럼 채권행위가 있고 이 채권행위에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을에게 변동이 되죠.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채권행위를 뭐다? 계약을 체결하면 의무를 부담하죠. 이것을 의무 부담 행위라고 얘기하고 이런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뭐를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행에 문제를 남긴다. 그래서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죠. 이런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한다는 것은 이행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상대방은요. 그건 이행을 청구하는데 이행을 하지 않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채무 불이행이고 이때 가장 대표적인 채무 불이행은 세 가지가 있죠.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뭐에 해당한다? 이행지체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행지치가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을 뭐라고 해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법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허가를 받지 않아 이렇게 됐죠. 그럼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동적 무효죠. 무효란 말은 허가가 없으니까, 허가가 없죠. 그럼 무효니까 채권행위가 무효고, 물권행위도 무효이고,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 불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행지치란 말이 나올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하나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무엇을 지급했다고 되냐?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하죠. 그러면 무효니까 반환을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확정적 무효일 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는데요. 아직 유동적 무효잖아요. 이러면 유동적 무효란 말은 아직은 법률 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상태죠.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행에 문제가 없고,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청구한다? 불허가 처분이 있죠.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뭐가 된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되죠. 이 확정적 무효가 될 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확정적 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것은 법의 하나의 논리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계약금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 토지거래 허가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죠.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이행 단계, 즉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알겠죠? 언제나 동일하죠. 그 다음에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자, 82번 여기서부터 이제 물건이에요. 자, 온천의 지하수. 이러면 지하수는 뭐냐? 봐봐.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다. 다른 말로 토지에 뭐가 된다? 부합이 됐다. 다른 토지의 일부이다. 다른 말로 뭐가 없다? 독립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매매를 하죠. 그럼 그 토지 땅 밑으로 지나가는 온천수도 당연히 토지 매매 계약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특히요 여기서 온천에 관한 권리, 온천권이죠. 이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고, 여기 온천수죠. 이 온천수는 생활용수이다, 아니다. 생활용수라는 것은 우리가 뭐죠? 샤워할 때 쓰고, 그 다음에 밥 지을 때 쓰고, 이런 것들 있죠. 생활용수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온천권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온천수는 생활용수가 아니다. 온천수는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서 토지에 대한 매매가 있으면 온천수도 같이 매매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부동산과 동산은 요건을 달리하지만 모두 취득세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요건을 달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부동산은 뭐죠? 부동산은 토지 또는 토지의 정착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동산이라는 부동산과 달리 뭐 할 수 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요. 그럼 여기 모두 취득세의 대상이 되죠. 우리가 취득세의 대상은 여러분 이미 얘기했잖아요. 먼저 보시면 우리가 이제 무슨 점유를 해야 되죠? 자주 점유, 그 다음에 평온 점유죠, 그 다음에 공연한 점유죠, 그 다음에 선의 점유죠, 그 다음에 무과실 점유이죠. 무과실 점유, 그 다음에 몇 년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죠. 크게 보면 두 가지. 하나는 뭐가 있다? 부동산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고. 크게 봤을 때요, 자, 부동산은 점유 취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부 취득세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산의 경우는 일반 취득세가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취득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적인 거 뭐사? 공통적인 것은 자주평온 공연점이에요. 자주평온 공연한 점유로 해야 돼요. 다 이건 공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동산의 경우는 뭐다? 부동산의 경우 점유 취득세는 아무것도 없는데 등기부는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리고 여기도요, 동산은요, 단기는 선의 무과실이 돼야 돼. 그럼 여기에서는 원래 점유 취득세 몇 년이죠? 20년이죠. 여기는 선의 무과실이 있죠. 그럼 몇 년으로 줄어드는다? 10년, 반으로 줄어들어. 여기는 몇 년이다? 10년이죠. 여기 선의 무과실은 몇 년이다? 5년이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냐면, 부동산에 있어서 점유 취득세 있죠. 부동산에 있어서 점유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자주점유, 평온점유, 공연점유이면 되는 것이고, 선의가 아니고 악의일지라도, 무과실이 아니고 악의이거나 또는 뭐다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선의 취득이 시효취득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악의나 과실이 있다 그러면 시효취득이 안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점유취득시효는 자주, 평온, 공연점유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선이냐 악의냐, 무과실이냐 과실이냐를 따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과실 있는 점유라고 할지라도, 악의 점유라고 할지라도 점유취득시효는 가능한 거예요. 뭐가 안 될 뿐이다?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될 뿐이죠. 이걸 구별해야 돼.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을 구별하는 것이냐? 여기 보면 점유취득시효는 선의 무과실 없는데 등기부에만 선의 무과실 있죠. 여기에서 선의 무과실은 무엇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뭐에 관한 것이다? 점유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해요. 점유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등기부 취득시에만 선의 무과실이 있다고 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3번 일필의 토지 일부죠. 그러면 일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뭐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토지 일부죠. 토지니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을 뭐란다? 용익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가 가능해요.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돼요. 왜냐? 등기는 1부동산 1등기니까. 그런데 여기서 토지의 일부 할 때 이 일부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은 분할하지 않아도 설정할 수 있다 이 말. 분할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갑의 토지가 일필지 갑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일부 여기 이만큼요, 이만큼. 그래서 도면을 제출해야 되겠죠. 자, 이만큼요 지상권을 설정을 하고요, 여기 이만큼요 전세권을 설정을 하고요, 여기는 임차권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굳이 우리가 분할이라는 것은 뭐죠? 지적공부상 지적도상으로 분할을 하고 등기부에 분할 등기를 한다고 하면 토지가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토지가 우리가 분할 등기해버리면 토지가 몇 개가 돼? 한 필지가 세 필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일필의 토지 일부라는 말의 뜻은 분할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할이 돼버리면 각각 한 필지씩이 토지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독립한 개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을 했다 그러면 토지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토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토지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말의 뜻은 분할하기 전이다, 분할하고 난 후다. 분할하기 전을 얘기하고, 분할하고 난 후는 독립한 토지의 개수가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4번 임목등기부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20개 집단이죠. 항상 여러분요, 우리가 임목이라는 것은 뭐냐? 임목, 이것은 20개 집단만 되는 것이에요. 개개의 수목은 명인 방법은 가능해도 임목 보존 등기라는데, 그래서 여기에 보존 등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이게 바로 비교하는 것보다 바로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거죠. 이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되는 것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새끼줄을 묶고 페인트칠로 표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목, 우리가 임목은 보존 등기가 된 것을 임목이라고 하고, 등기가 되기 이전에 새끼줄로 묶거나 페인트칠을 하거나 하는 것을 뭐라 한다? 명인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저당권은 어디에다 설정할 수 있다? 등기나 등록이 가능한 것만. 그래서 우리가 명인 방법은 등기를 하지 않죠.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정답 아직 남았구나. 5번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이죠. 여기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자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그랬죠. 이걸 우리 뭐란다? 이것은 뭐에 불과하다? 부합물에 불과하고, 이걸 뭐란다? 토지의 뭐다? 구성 부분이고, 이걸 뭐란다? 토지의 일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일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부합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지금 이것은 용어 정리를 우리가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아시겠죠? 정답 몇 번? 정답은요 3번이죠. 자, 83번 물권의 객체죠. 물건 이외의 권리도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죠. 우리 보통 물권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권리가 있죠. 권리는 어디가 있죠? 이런 봐봐요. 우리는 유치권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하고
질권하고 저당권이 있죠. 질권하고 저당권이요. 그럼 여기 보면 유치권은 뭘 하죠?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물건이죠. 물건은 동산, 부동산. 질권은 뭐죠? 동산이죠. 그럼 저당권은요, 부동산에 하죠. 부동산. 등기나 등록이 되는 부동산이죠. 이건 다 전부가 다 물건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유치권은 또 어디에 가능하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이죠. 권이죠. 권리. 그 다음에 질권은요, 권리 질권이죠. 그럼 권리 질권은 어디다 하는 거죠? 질권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뭘 한다? 저당권에 부기 등기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저당권에는 뭐다? 지상권. 그 다음 또 어디요? 전세권. 여기에도 저당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권리도 유치권이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뭐다? 물건이죠. 한 필의 토지의 일부죠.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점유 취득시효는 가능하죠. 근데 뭐는 안 된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 왜? 등기는 1 부동산 1 등기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일부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 3번 용익 물권이죠. 한 동의 건물의 일부는 1동의 건물의 일부죠. 1동의 건물의 일부에는 뭐를 설정할 수 있다? 아파트죠. 구분소유. 아파트를 구분소유죠. 그 다음에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죠. 전세권은 무슨 물권이다? 용익 물권이죠. 그래서 용익 물권은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전세권은 무슨 물권이니까 용익 물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4번 우리가 이제 토지 소유권이죠. 토지하고 건물은 다르나 건물의 소유권의 경계는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지만 토지 소유권의 경계는 지적 공부상의 경계. 여기서 지적 공부상 경계가 뭐가 있죠? 지적도하고 뭐가 있다? 임야도가 있죠. 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를 경계라고 판례가 뭐라겠다? 등기부 표제부에 면적이 잘못 기재됐다 할지라도 그 등기를 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 없다. 왜냐? 우리가요, 토지의 공간적인 범위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상, 즉 지적도나 임야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그것은 등기부 표제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등기부 표제부에 면적이 잘못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등기를 무효인 등기라고 할 수 없고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이다? 표시 변경 등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5번은요, 장소, 종류, 수량 등 수량 지정의 방법으로 특정이라고 말이 나왔죠. 특정. 그럼 이 특정이란 말은 여기서 왜 나오냐면, 자, 특정, 우리가 물건이죠. 물건은 먼저 뭐를 해야 돼요? 물건이 아니고 물건은 먼저 현존해야 돼. 현존성, 알겠죠? 그 다음에 뭐다? 그 다음에 특정성, 그 다음에 독립성,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독립성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물건은 세 가지의 표시가 있는데 이 셋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독립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한다? 독립성 그러면 뭐다? 물건, 이렇게 표현하고, 이 독립성은 뭐가 아니다? 부합이 아니다. 다른 말로 구성 부분이 아니다. 그럼 물건의 일부란 말이 아니다. 일부. 그럼 일부란 말은 독립이 아니단 말이잖아요. 자, 두 번째요, 특정. 여기가 현존이죠. 우리가 물건은 현존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한번 했었죠. 현존하지 않는, 현존하지 아니한 물건이죠. 이 현존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은 성립할 수 있는가? 물권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채권은 할 수 있다. 성립할 수가 있다. 그걸 뭐다? 분양계약이죠. 분양계약. 그래서 분양계약, 채권은 성립해. 분양계약. 그런데 물권은 성립할 수 없어. 물건은 반드시 현존해야 돼. 현존하지 않은 것을 물건이라고 하잖아. 그 물건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등기를 못해.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등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건물이 완공되고 그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여기가 특정성이에요. 이 특정성의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집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집합물. 그래서 특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집합물을 뜻해. 지금 여기 보면 종류, 돼지 또는요 뱀장어, 그래서 장소는 몇 번지에 있는 돈사, 몇 번지에 있는 양어장, 알겠죠? 그 다음에 수량, 1억마리, 뭐 150마리, 300마리, 알겠죠? 이런 지정의 방법으로 특정을 해. 그럼 만약에 돼지, 우리 안에 있는 돼지가 100마리가 있어. 이 100마리를 집합을 시켜서 하나의 물건으로, 경제적으로 하나의 물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집합물이라 집합을 시켜서 그래서 특정할 수 있으면 그 하나의 것을 집합물로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의 담보권, 이때의 담보권은 뭐다? 동산 양도 담보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동산 양도 담보권을 말 수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항상 특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현존성, 특정성, 독립성이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의 3대 요건을 가지고 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점유 취득쇼는 가능하지만 뭐는 안 된다? 등기부 취득쇼가 안 될 뿐이다. 84번 옳지 않은 것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이죠. 자, 그러면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인 상태에서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 행사. 이때는요, 행사할 수는 없죠. 없는데 매도인의 권리, 매도인의 권리를 뭐란다? 대위 행사할 수는 있다. 알겠죠? 대위 행사. 소유권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임차권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 213조에 보면 뭐라 나왔죠? 소유자는요 자기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단 상대방이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하고요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고요. 이 사람이 잔금을 다 받았어. 잔금을 다 받고 그런데 등기도 자기 앞으로 돼 있어. 일단 집부터 먼저 을한테 인도했어. 인도 이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을 때 갑은 자기가 지금 계약을 했죠. 잔금 다 받았죠. 그 다음에 물건을 인도했죠. 이 상태에서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고 을 앞으로는 등기가 없는 미등기 상태라고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 사람은 일단 법률상으로는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원래 소유자는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상대방이 점유할 권리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가 이 말이 중요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원인을 통해서 잔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인도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유할 권리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갑은 을한테 인도 청구, 반환 청구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을이 이것을 다시 병하고 계약한단 말이죠. 병하고 해서 병한테 다시 인도를 하죠. 인도를 하고 병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이럴 때는 병한테 인도 청구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안 된다 이 말이죠. 왜냐? 을하고 병하고 계약은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에서 병이 을의 권리를 이전받는 것은 그것은 이전적 승계거든. 이 이전적 승계라고 하는 것은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내가 이전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갑의 인도 청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죠. 그것을 그대로 병이 이전받으니까 병도 갑의 청구에 대해서 인도를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알죠? 둘 다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는 이렇게 뭐냐, 권리에는 임차권과 같은 점유를 수말하는 채권도 포함되고 우리가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이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3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하죠. 우리가 합의해지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보면 갑하고 을하고 있죠. 여기서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고 3월 1일 을 앞으로 등기를 하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되죠. 갑하고 을하고 4월 1일 계약이 해제가 되죠. 해제가 되면 여기서요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을이 소유권이요 갑에게 뭐 한다? 복귀가 되죠. 복귀가 돼. 그럼 여기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럼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한테 등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소유자는 갑인데요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어요? 을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을 앞으로요. 그러면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이 말소하는 것을 뭐란다? 계약의 해제로 인한 말소를 원상회복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상회복 의무. 그래서 누가 말소한다? 갑이 말소하죠. 갑은 누구죠? 소유자죠. 그래서 갑이 말소하니까 이것을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방해 제거. 이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의 논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그러면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 합의를 해자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상실해야 되고,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고 등기 없이, 이렇게 주저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을 하고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해. 합의 해제, 해제에 따른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로 지금 다 생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고 소유권이 갑으로 복귀됐는데 아직도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이 등기는 무효니까 등기를 말소해야 되겠죠. 그것을 말소등기 청구죠. 이 말소등기 청구를 원상회복음이라고 그래. 그래서 먼저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 청구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해제가 됐다, 소급해서 무효이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한다, 매수인 명의로 된 등기는 무효이다, 그래서 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해야 된다. 그 말소를 원상회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중간 과정이 다 빠지죠. 알죠? 그래서 원상회복 청구는 누가 한다? 갑은 누구다? 매도인은 뭐다?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 소유권,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기 봐봐,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결론의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제할 때는 항상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문장에 약간 익숙해야 되겠죠. 자, 4번, 소유자가 제3자에게 그 소유 물건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유효하게 수행해. 봐봐, 이 말은 뭐냐? 여기 이제 갑이죠. 갑이 을한테요, 을한테 뭐냐? 너 갑이 을너 이 집 좀 팔고, 누구한테? 병한테 팔고, 병한테 좀 등기까지 다 해주고 와라. 처분 권한을 다 수여한 거예요. 등기까지 해주고 와라. 그런데 을이요, 처분 안 한 거예요. 처분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갑이요 처분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 자기가 처분 안 하고 일체 권한을 을한테 줘놓고 을이 처분하지 않는다 해서 갑이 처분할 권한이 있겠는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러면요,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은 먼저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 용익 권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처분 권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분 권능이 없는 소유권 형성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물권 법정주의에 해당해.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에 의하면 물권은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종류와 내용을. 그러니까 종류는 소유권이고 내용은 뭐다? 소유권은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것을 내용이라고 그래요. 이건 법에 정해져. 이걸 만약에 위반하면 그건 무효가 돼. 그러니까요, 소유권은 아무리 소유권자가 을에게 처분할 권리를 부여했다 할지라도 소유권자는 소유권자 스스로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아니한다. 따라서 여전히 갑은 소유권자로서 처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소유자는 제3자 이외의 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자,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지분권에 기한 방해 제거, 지분권에 기한 방해 제거 애매하죠. 지분권에 의해서 방해할 수 있어요, 물권은요. 자,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러면 공유하고 합유가 있죠. 공유하고 합유가 있고요. 이때 공유는 지분 처분이 있고요. 지분 처분이 있고, 여기 지분 처분, 공유물 처분이 있고요. 합유는요, 합유 지분 처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유물 처분 이렇게 있거든요. 합유물을 처분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 세 가지 있죠. 이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지분 처분은요, 누가 한다? 각자가 해요. 각자가. 지분은 뭐냐? 소유권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여기는 합유는 왜 지분을 처분하는데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그럼요, 이 합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체성, 공동 목적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럼요, 합유가 뭐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걸 합유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성, 공동 목적 때문에 지분을 처분하다도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자신의 지분권을 처분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각자가 하는 것이다. 알죠? 각자가 지분권이, 그 각자를 뭐란다? 지분권에 기해서
지분권에 기해서 이렇게 지분의 자기 멋대로. 근데 그걸 방해하죠. 방해하니까 각자가 보존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 배제, 청권 행사, 이것을 뭐란다? 보존행위로서 보존행위는 누가 한다? 각자가 하는 거죠. 각자가. 알겠죠? 그래서 방해, 배제, 청구권,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한다? 보존행위. 누가 하는 것이다? 각자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 자, 이제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우리가 이제 해년마다 물권적 청구권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 해는 없었어. 알겠죠? 자, 지역권자는 지역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지역권자가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럼 지역권자는 점유해 안 해요? 지역권자는 점유하지 않죠? 점유하지 않으니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지역권자는 점유하죠? 점유 안 하죠? 점유하니까 지역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어, 없어? 반환 청구권 없죠? 지역권에 대한 방해 제거 청구와, 알겠죠? 지역권에 대한 방해 예방 청구, 예방 청구권은 있다 이 말이죠.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만 있다. 반환 청구권은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있다. 반환 청구권은 없고, 알겠죠? 그래서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은요, 간접 점유자는 그랬죠. 제3자의 항상 봐봐. 그럼 좀 있으면 우리가 나와 본권 침해는 말이 나올 거예요. 저 뒤에서 유치권에 가면 본권 침해가 나올 거라고. 여기 지금 점유 침해죠. 점유 침해일 때 점유 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 점유 보호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불문하고 점유권이 있는 사람은 다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간접 점유자도, 알겠죠? 점유 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때 물권적 청구권은 뭐다?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얘기하죠. 3번. 직접 점유자가 어떻게 해요? 임의로. 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제 점유 보호 청구권을 누가 행사한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점유자가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했다. 침탈. 알겠죠?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도 뭐죠? 간접도 뭐로 본다? 침탈 당한 것으로 보고, 여기는 간접도 뭐로 본다?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침탈이 아니다 이 말이죠. 침탈을 당해야 점유물 반환 청구, 점유의 해수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냥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한다? 직접 점유자가 침탈을 당하면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고,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 아니면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 아니다. 침탈을 당해야 점유의 해수를 다른 말로 뭐란다? 반환 청구,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했다. 임의로. 그 말이 이것은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직접이 침탈이 아니죠. 그럼 누구도 침탈이 아니다? 간접도 침탈이 아니죠.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의 해수, 점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점유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항상 간접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접이 침탈이면 간접도 침탈, 직접이 침탈이 아니면 간접도 침탈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간접은 직접 점유자의 점유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자, 4번. 부동산 양도담보의 피담보 채무가 전부 변제됐음을 이유로 설정자 출고. 양도담보에서는 누가 소유자냐? 설정자가 소유자예요. 양도담보가 이런 뭐예요? 양도담보 봐봐.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이 건물이 5억짜리예요. 5억짜리를 을한테요. 을한테 2억을 빌려. 2억을 이걸 소비대차라고 하죠. 소비대차 2억을 빌리면서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소유권 등기를 해. 돈 빌리면서 소유권 등기했어. 지금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소유자다? 지금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누가 소유자야? 왜 갑이 소유자예요? 지금 누가 얘기했어?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가 있어야 돼. 등기로 인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매매, 교환, 증여 세 가지만 있어야 돼. 소비대차죠.
소비대차는 사용하고 수익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건 용익권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소유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알겠죠? 그래서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이 설정자. 이 양도담보 설정자가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 양도담보권자죠? 이 사람 등기만 되어 있지 양도담보권자, 저당권자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소비대차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해서 소유권자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은 언제 이전된다? 매매, 교환, 증여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갑이 을한테 2억을 빌리고 등기했는데 갑이 2억을 다 갚았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어떻게 말소해야 되겠죠? 그럼 이 등기를 말소는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되겠네. 갑은 누구예요? 소유자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설정자가 누구라고? 소유자가 행사하는, 여기 봐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요, 우리가 방해 제거죠. 우리가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해서 이때 방해했죠. 방해는 현재 진행 중이에요, 끝난 거예요? 방해는 진행 중이에요, 끝난 거예요? 손해는 방해 결과에 관한 것이고, 여기는 진행 중일 때 방해란 말을 써. 결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럼요, 우리가 방해 제거 청구한다는 말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은 다른 것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년이죠.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고. 문제는요, 우리가요 205조 제1항에 보면 205조에 보면요, 이 방해 제거는 2항인가 거기 보면 뭐라 되어 있냐, 이렇게 돼 있어.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다, 이렇게 돼. 방해가 종료한 날부터. 그럼 방해가 종료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방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방해 제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어. 알겠죠? 그래서 종료한 날부터 1년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에 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반드시 재판으로만 할 수 있죠. 우리 이것을 무슨 기간이라 한다?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 여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죠?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에 걸려. 소멸시효. 그 다음에 여러분요, 형성권은 뭐에 걸린다? 형성권은요, 제책기간에 걸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오케이. 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이행 판결이죠. 형성권에 관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 판결이죠. 형성 판결. 이렇게 등기한다, 안 한다? 어디가 등기해? 그러면 이행 판결은 등기라는 것이고, 형성 판결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알겠죠? 여러분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상식인 것이에요. 알겠죠? 이걸 지금요, 이행 판결을 등기를 하냐 안 하냐, 형성 판결을 등기 안 하냐, 이걸 지금요 헷갈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양심에 자문자답해 봐야 돼요. 알겠죠? 나는 어디로 가는 인간인가, 이거 봐야 돼요. 알겠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자,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고요, 그러면 형성권은요 제책기간에 걸린다 하잖아요. 그런데 점유보호 청구권, 이게 지금 204, 205, 206조가 점유보호 청구권이잖아요. 잘 봐봐. 이 점유보호 청구권,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점유보호, 보호가 있죠. 우리가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다시,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 뭐가 된다? 형성권이죠. 그럼 지금 여기는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보호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다? 얘는 그냥 청구권이거든요. 그럼 청구권은 뭐에 걸려야 돼? 소멸? 시효에 걸려야 되는데 204조, 205조에 보면 1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청구권은 원래 소멸시효에 걸려야 되는데 청구권인데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예요. 청구권이면서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출소기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기간? 출소기간. 그래서 이것을 출소다. 그러면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4번. 여러분요, 소유권에 기한 것은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알겠죠? 물권의 주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80번 건물 신축의 소유권 기속이죠. 소유자가 누구냐? 자, 이거 그냥 보시죠.
우리가 건물이죠. 그럼 건물은 뭐가 건물이에요? 건물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된 벽이 있어야 되죠. 이런 거 참 잘 알아요. 알겠죠? 기둥, 지붕, 벽이다. 지붕, 벽이다. 여러분요, 그 주유소는 건물이 아니다. 주유소는 건축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입이 없나 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아침에요 출근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고 왔나 봐요. 알겠죠? 오늘 난 대답하지 않는다. 건축물은 뭐냐면, 건축물은 기둥과 지붕이 있고, 알겠죠? 아니, 지붕과 기둥과 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건축물 보면 의의가 뭐라 되냐? 기둥과 지붕 또는 주된 벽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죠. 주유소를 보면 벽은 없잖아요. 벽은 없는데 기둥하고 지붕은 있죠. 또는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죠. 우리 그것을 말한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건물은 뭐다? 건물은 기둥 플러스 지붕 플러스 주된 벽, 기둥과 지붕과 벽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건물이죠. 이런 건물이요 누구냐? 갑이죠. 갑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 기초공사만 해. 전 그러면 기초공사만 한 상태에서 이걸 을한테 팔아서 을이 완성을 시켰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이 만들어져 난 후에 후다가는 것은 기둥, 지붕, 벽이 있으면 건물의 뼈대는 다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누구한테 팔았다? 병한테 팔아서 병이 완성을 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는요, 이 갑하고 을 사이에, 을하고 갑하고 병 사이에는 누가 소유자인가? 갑과 을 사이에서는 누가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이것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시 취득이에요. 갑과 병 사이에서는 누가 원시 취득을 한다? 갑이 원시 취득해서 보존 등기하고, 그 다음에 을한 병한테요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이렇게 되죠. 이것을 우린 가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공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가공은 원칙은 재료주의인 것이죠. 재료주의. 그래서 원칙은요 재료주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재료를 댔는가 그걸 봐야 돼. 그것은 지금 여기 보면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했죠. 자기의 비용 누구죠? 자기가 갑이죠. 그러면 갑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그건 갑이 소유자예요. 건축허가 명의 건 필요 없어. 건축허가는 행정상의 편이에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허가 명의를 을로 한 것이지, 그건 건축 허가 명의가 누구냐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을인 거예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 명의자가 다르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 명의자가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맞나요? 건축 허가 명의자가 OX, X라고. 우리가 가공에서는 비용을 누가 냈느냐? 비용. 알죠? 그래서 누구다? 건물을 신축한 자가 원시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건축적 사정으로 신축 공사가 중단됐던 미완성의 건물, 여기죠?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공사를 마치고 완공했는데, 문제는 그 미완성 언제 인도받았는가가 중요하죠.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아직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 말이죠.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는 여기 봐봐. 그러면 여기 1번이에요 여기 2번이에요 1번이어가지고 1번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기둥이나 지붕이나 주벽이 셋 중 하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을이 것을 넘겨받아서 완공을 시켰죠. 그건 누가 원시 취득이다? 을이 원시. 원래의 건축주 틀렸어. 알죠? 건물을 완공한 자가 원시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건물을 완공한 자 이렇게. 이건 건물 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합의했죠. 원래는 봐봐 여기요. 수급인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했는데 처음부터 등기는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합의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원시 취득이다? 도급인이 원시 취득이죠. 도급인 이때요. 수급인은 뭐를 행사할 수 있다? 수급인은 유치권을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미는요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뭐고 승계 취득자는 누구예요?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가 누구예요? 신축자죠. 신축자고 승계 취득자는 누구예요? 매수인이죠. 알겠죠? 사이 합의로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승계 취득자 앞으로 직접 무슨 등기했다? 보존 등기. 이걸 무슨 등기를 한다? 모두 생략 등기죠. 그래서 보존 등기가 생략된 걸 모두 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중간 생략 등기. 중간 생략 등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형사 처벌받아. 그런데 민법상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으로서 그것은 유효이다. 그래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효력이 있다.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몇 번이요? 1번. 틀린 거 고른 거예요. 그래서 1번 이렇게. 자, 87번은요. 등기 없이 등기 없이 하면 몇 죠? 180 몇 조? 187조. 187조를 말한다. 법률행위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률의 규정이다. 법정이다. 법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언제 등기하지 않는다? 취득시. 취득시.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뭘 할 때는 처분하려면 먼저 뭐한 후에 등기 후 처분한다. 등기 후. 취득할 때는 등기 없어도 된다. 이걸 처분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1번 기억. 관습상 법정. 봐봐. 법정이네. 법정. 법률의 규정. 법정 스님. 법정 스님은 가진 게 있어 없어? 없다고 몇 번 얘기했어? 무소유. 그러니까 등기할 게 있겠어 없겠어? 법정 스님은. 법정 스님도 얼마나 등기 한번 해보시겠어? 알겠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나 있어야죠. 알겠죠? 근데 법정 스님은 가진 게 없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 알겠죠? 법정 등기하지 않는다. 무슨 판결이다? 무슨 판결? 확인 판결이다. 확인 판결. 그 다음에 또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다.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이란 말이 나오죠.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판결이라는 말이 나왔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조정이라는 말이 나왔다. 화해라는 말이 나왔다. 일락이라는 말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이것은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소유권 이전에 관한 판결, 일락, 화해조서, 조정조서 무조건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반드시 뭐를 한다? 등기. 리얼 공유물 분할 청구에 기하여 뭐라고요? 공유물 분할 청구.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분할. 청구 앞에 분할이란 말이죠?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한다? 형성 판결.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뭐가 이루어지면 조정이 이루어지면 뭐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조정이 이루어지면 뭐를 한다? 등기를 해야 돼. 알죠? 등기 이렇게. 자, 그러면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이요? 자, 보존 등기죠? 자, 길어. 긴데 이걸 왜 해놨냐면 뭐 쓸만하니까 여는 거예요. 알겠죠? 길다 해서 우리는 시험 안 나오지만 자, 지금부터 여기서 몇 가지씩이 논점이 각각 구석이 좀 속에 몇 개씩 숨어 있어. 자, 보시죠. 갑이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편의상 을 앞으로 하여 두고 그 다음에 갑의 비용으로 건축했다. 건축주 명의는 을 앞으로 했어요. 그런데요, 갑의 비용으로 신축했어요. 여기까지.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예요. 알겠죠? 그래서 갑이 원시취득이에요. 갑이 원시취득이라고. 자, 갑이 원시취득한다고. 이해됐나요? 자, 그럼 건축주 명의는 을이지만 갑의 비용으로 건축했잖아요. 그러면 갑의 것이죠. 그런데 병이요, 병이 을로부터 병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가름하여 그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그 다음에 봐봐요. 병이요, 을로부터요. 병이 을로부터 병 앞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했죠. 병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왜? 우리는 가공에서는 누가 비용을 지출했느냐 알겠죠? 지금 봐봐. 을 이름으로 건축주 명의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건물을 짓는 사람은 갑이란 말이죠. 그런데 을이 뭐라 했냐? 을이 병한테 돈 빌려주고 돈을 빌렸단 말이죠. 병이 돈 갚으러 가니까 내가 그러면 건축주 명의를 너 앞으로 해줄게 이랬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든지 말든지 건축주 명의는 행정상 편의일 뿐이고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그것은 재료를 누가 됐느냐? 재료. 알겠죠? 갑이 소유자다. 아시겠죠? 그래서 건물이 완공됐다. 건축물 관리대장이 편제되자 병명의 보존 등기를 했다. 병명이. 자, 이제 봐.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존 등기, 이런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죠. 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세 가지인데 추정력이 깨어지죠. 깨어지는 보존 등기, 이것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렇다고 그래. 알겠죠? 보존 등기 명의자. 보존 등기 명의자 지금 병이죠.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잖아요. 지금 여기 해당하지 않나요? 지금 여기요? 보존 등기는 병인데 병이 신축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여기서 신축한 것은 비용을 누가 먼저 부담했느냐 이 말이죠. 신축했다 안 했다? 안 했죠. 그러면 등기의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죠. 두 번째, 보존 등기 명의자가 사정받은 사람, 사정받은 것이 아닌 경우, 사정 조사에서 소유자로 정했다 아닌 경우. 자, 세 번째로 먼저, 세 번째로 이제 여러분 해봐. 두 개 가르쳤잖아요. 양심 있으면 하나는 해봐야죠. 그 절차는 이전 등기고, 절차가 나왔다 그러면 벌써 이전 등기죠. 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가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냐? 등기 명의자가 매도인한테 자기가 처음으로 사가지고 신축한 사람한테 사서 등기를 했다고 했는데, 양도인이 매도 사실을 뭐한 경우? 부인한 경우, 매도 사실을 뭐한 경우? 부인한 경우, 이렇게 부인한 경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부인한 경우, 이렇게 세 가지죠. 이 경우는 추정력이 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봐봐. 이 말의 뜻이 바로 이거.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건축허가 명의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신축을 했느냐가 중요해. 그 사람이 원시취득에. 두 번째는 신축하지 않는 사람이 보존 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요, 보존 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그 보존 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길게 늘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민법이니까요. 알겠죠? 길어봤자 저 여기서요 달나라까지 가겠어요. 알겠죠? 자, 니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인 명의로 보존 등기가 중복이다. 아, 그럼 어떡하죠? 동일인 명의로 보존 등기가 돼서 동일인 명의로 누구께 우선이다? 선 등기가. 왜? 등기는 원칙적으로 절차법이죠. 먼저 된 등기가 나중에 된 등기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존 등기는 두 가지가, 이중 보존 등기는 두 가지라고. 등기 명의인이 동일한 경우가 있고, 등기 명의인이 다른 경우, 상이한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동일한 경우는 무슨 등기가 우선이다? 선 등기가 우선이고, 다른 경우는 무슨 등기가 우선이다? 선 등기. 선 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를 봐야 돼. 알겠죠? 선 등기가 유효이다. 그러면 무슨 등기가 무효이고? 후등기. 후등기는 뭐가 되고? 무효. 선 등기가 무효이면 후등기는 뭐가 되고? 유효. 이렇게 돼. 무효, 유효 이렇게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지금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봐. 후등기는 무효이고 후등기는 유효이다. 이것은 이 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선등기가 유효냐 선등기가 무효냐 이 말이 중요해. 다른 경우는. 그런데 동일하다. 동일하면 무조건 무슨 등기가 유효이다? 선등기가 유효다 이 말이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라고 돼 있네. 그럼 무조건 선등기가 유효지. 중복되어 있다. 먼저 된 보존 등기가 유효이고, 먼저 된 놈이 유효이고,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나중된 등기는 무조건 뭐다? 무효이죠. 이 무효인 등기를 기초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안 된다. 왜냐? 이 무효인 등기는 나중에 등기부를 폐쇄해버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등기부 취득시효에서 말하는 등기, 이때의 등기는 1부동산 1등기 용도에 입예되지 않는 등기를 말한다. 즉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 무효인 이중보존 등기로 등기부 취득시효가 주장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니은을 하면 디귿을 알아야죠. 알겠죠? 그 다음에 니은은요,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로 가름할 수 있다 없다? 가름할 수 있어 없어? 옛날 등기, 옛날 건물의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가름한단 말이 무슨 말이야? 가름한다? 갈아버려? 알겠죠? 유재석도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갈아버리는 게 아니고 이걸 뭐란다? 유용한다고 그래요. 유용. 그래서 이걸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효 등기의 유용. 알겠죠? 이런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무효 등기의 유용은 먼저 갑구하고 을구만 유용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유용하기 전에 누가 없어야 돼? 이해
관계인이 없어야 되고, 사실의 등기, 표제부의 등기는 유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다? 멸실된 건물의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틀린 것 있어 없어요? 틀린 것 없죠? 이런 말이 어려워. 알겠죠? 하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분에. 알겠죠?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자, 89번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등기된 권리. 이러면 가등기된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킬 수 있어 없어? 있죠. 무슨 등기로 이전한다? 부기등기. 알겠죠? 부기등기. 이건 시험에 좀 자꾸 나오죠. 2번 근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이게 중요해.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는 무슨 등기한다? 무슨 등기? 말소 회복 등기하죠. 말소 회복 등기. 말소 회복 등기로 누구한테 한다? 말소 회복 등기로 누구한테 한다? 누구? 말소 당시 소유자. 말소 당시 소유자. 자, 그 다음에 근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죠. 봐봐. 근저당권 누구냐? 의뢰예요. 의뢰 근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죠. 그럼 이건 근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근저당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근저당권을 소멸 안 해? 안 해. 왜 안 해?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여러분요 양심이 있으면 두 가지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게 가장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원인 없이 말소됐다. 여러분 양심 있으면 두 가지죠 이게. 자, 1번 갑에서 이렇게 돼 있죠. 자, 2번 여기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도 2번 을 앞으로 돼 있어. 현재 누가 소유자예요? 누가 소유자야? 갑이라고 하면 되죠. 등기가 지금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이 소유자죠. 을이 소유자죠. 지금 봤죠 지금. 근데 이때 을의 등기가 불법 말소됐어. 불법 말소. 누가 소유자야? 누가 소유자? 이거 을이죠? 이거 왜 을이 소유자다? 이때 말할 때 등기는 내가 처음에 소유권을 취득할 때 그때 내 앞으로 공시되는 등기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말소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나는 뭐다? 소유자. 이때 말할 때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알겠죠? 여기 갑에서 지금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누가 소유자? 을이 소유자잖아요. 알죠? 근데 3번 병이요. 등기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갔어.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아니 여러분 위조됐단 말 몰라요? 위조됐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그럼 누가 소유자예요? 당연히 을이 소유자죠. 을이. 왜 을이 소유자예요? 왜 을이 소유자냐고? 무슨 또 공신원칙이야.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라니까.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라니까. 알겠죠? 이 두 가지가 등기로 효력 발생 요건이야. 이 두 가지, 이 두 개밖에 없어. 그러니까 항상 보면 뭐냐? 불법 말소됐다, 무단으로 이전됐다, 이거밖에 안 나와. 그래도 여전히 종전의 등기 명인이 유효한 권리자다. 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공신의 원칙은 아무데나 들이대면 안 되고, 공신 원칙은 1번 갑의 등기고 2번 을의 등기가 무효이다. 위조돼서 무효이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인데 3번 병은 이 등기가 유효라고 믿고 넘겨받았다. 그래도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왜다? 등기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 나오려면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른 채 내가 등기를 이전받았다. 그래도 나는 권리를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것은 공신의 원칙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 을의 등기가 누군가가 불법으로 말소했거나 을이 소유자인데 누군가가 등기소를 위조해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이전됐다 할지라도 종전의 등기 명의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이 우리가 좀 등기에서 약간 까탈스럽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는 단순 암기예요. 기술적 등기법은 극히 기술적인 법이잖아요.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등기 명의는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인 어떤 놈, 이분 알겠죠? 이분은 지금 불법 말소됐죠?
권리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청구권 보존에 대한 가등기에 하여 항상 가등기에서 본득기 됐다 그러면 이거밖에 없어. 물권 변동 효력은 이건 묻는 거다고. 그 다음에 가등기 한때로 소급한다.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가등기는 언제나 물권 변동은 언제? 본등기 시부터 이렇게. 가등기 한때로 소급 이건 뭐? 순위는 가등기 이거밖에 없어. 언제나. 그러니까 가등기에서는 봐봐. 가등기는 거의 하나, 둘, 세 개에서 시험이 정답이야.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가? 있다. 가등기도 등기라고 하는 공시에 의해서 공시되고 있죠. 등기부에. 그래서 가등기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로서 뭐 할 수 있다? 이전할 수 있다. 하나. 두 번째는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본등기. 순위는 언제부터? 가등기. 항상 뭐 10번 나오면 7번에 얘가 정답이 이거 바꿔가지고. 알겠죠? 지금 여기는요 물권 변동은 가등기 한때로 소급 벌써 틀렸잖아요. 물권 변동은 본등기 시부터, 순위는 가등기 시부터.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전 등기라고 나왔죠.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에 뭐가 됐다? 추정이라고 나왔는데 이전 등기 추정.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전 등기 추정력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더 얹으면 네 가지야. 최대는. 자,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 추정력이 없는 것, 추정력이 봉멸된다는 건 깨어진다 이 말이야. 깨어진다. 알겠죠? 깨어진다. 자, 추정력이 없는 거 두 가지가 있어. 여기 두 가지는 뭐냐? 허무인, 가공의 인물, 허무인으로부터 이전받았다. 사자, 죽은 사람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았다. 그럼 이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추정력이 원칙적으로 없는 거죠. 죽은 사람, 허무인 가공 인물이고 죽은 사람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또 뭐죠? 두 가지가 있어. 이전 등기 두 가지. 시작. 오케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또 아까 또 잘하더만 등기 절차가 뭐하지 않는다? 적법하지 않다.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 이것만 딱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여기를 벗어나는 문제는 안 나와. 자, 보존 등기는 뭐다? 보존 등기는 세 가지. 등기 명의인이 사정받은 것이 아니다. 등기 명의인이 신축한 것이 아니다. 양돈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이전 등기는 먼저 이전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사자 명의로, 허무인 명의로 된다 안 돼. 그 외에 보존 등기든 이전 등기든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야. 추정력이 있다. 한 번 더 있다. 알겠죠? 이렇게. 5번 동일 부동산 관련해서 등기 명의인을 달리했네. 아까는 등기 명의인 동일했죠? 이번엔 등기 명의인을 달리해서 중복 등기가 돼 있네. 그러면 선 등기가 유효다, 후 등기가 유효다? 그러면 큰일 나. 등기 명의인이 동일했을 때는 선 등기가 유효죠. 등기 명의자가 다르면은 그럼 후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그러면 안 되고 선 등기가 유효이냐 무효냐를 먼저 봐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이때는 달리할 때는 선 등기, 선 보존 등기가 유효이냐 무효이냐 이 말이에요. 선 보존 등기가 유효이다 그러면 후 등기는 무효이고, 선 등기가 무효면 후 등기가 유효가 되는 것이고. 알겠죠? 동일인 명의다. 동일인. 무슨 등기가 유효이다? 선 등기가 유효. 다른 등기다 그러면 선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져야 돼.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달리하여 중복되게 됐다. 선 보존 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그럼 뭐라는 겨? 유효라는 겨? 그럼 유효가 되면 무슨 등기가 무효이다? 후 등기가 무효이다. 이렇게. 후 등기가 무효이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에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와.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중간 유관에 이제 등기가 계속 나오죠. 지상권, 전세권, 그다음에 저당권에 계속 등기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문제가 나와. 알겠죠? 근데 뭐 우리 시험이 뭐 특별한 것이라고 여기에 없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럴 수 있죠. 알겠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정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 정답 몇 번? 3번이요? 자, 이건 뭘까요? 자, 90번. 갑이 자신 소유의 엑스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갑과 을이 행사하는 다음 등기 청구 중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거. 지금요 매매 계약을 하고요. 하고요. 그래서 대금은 지급했다고 되는데 지금 무슨 말이 없네요. 그 다음에요. 갑이 지금 토지를 을한테 줬다 말은 없네요. 판례가 뭐라겠다. 우리가 건물의 경우는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키를 넘겨주거나
문을 열어준 거다 이러면 인도받은 것으로 봐. 그런데 토지의 경우는 언제 인도받는 걸 보는 거죠? 토지는 씨를 뿌릴 때, 트랙터가 땅을 일굴 때, 언제 인도받은 걸 봐.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되면 반대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토지는 인도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그럼 지금 여기는 매매 대금은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외의 것은 지금 있어 없어? 없죠. 하나 살펴봐야죠. 1번. 여러분 다음 주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 을이 갑을 상대로 위 매매 계약에 의하여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 을이 갑을 상대로 지금 매매 대금 지는데 각각의 행사가 다음 등기죠. 소멸시효가 진행된 경우는 아무튼 매매하고 대금은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 없는데요. 이건 내가 봤을 때요. 이건 판단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을이 갑을 상대로 위 매매 계약에 의하여 X 토지에 대해서 등기 청구권을 행사한다.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거든요. 그럼 등기 청구권 채권이니까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단 말이죠. 소멸시효.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점유를 인도받았다. 점유를 상실했을 때부터 몇 년이다? 10년이고 점유를 계속하면은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점유했다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원칙적으로 등기 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소멸시효에는 걸리죠. 알겠죠? 그래서 걸리는데요. 자, 리을은요. 을이 위 매매 계약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X 토지를 인도받아. 여기 봐요. X 토지 인도받아 사용수익, 인도받았다. 인도받아 사용수익은 점유 계속이죠. 점유 계속. 아직 등기 청구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10년의 소멸시효죠.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인데요. 인도받아 사용수익가 없으면 소멸시효가 걸리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자, 뒤에서는요. 을이 위 매매 계약에 의하여 갑으로부터 X 토지에 대해서 등기를 격려받았으나 이후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이 적법하게 취소되어 갑이 을을 상대로 봐봐. 뭐 얘기해서? 소유권에 대한 말소 청구죠.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죠. 여기 두 개 질문 중에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고,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뭐다? 기역이고. 기역. 알죠? 기역.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라고 봐야 되겠죠. 1번. 알죠? 니은하고 디귿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은 아무 말이 없잖아요. 1번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그건 원칙적으로 10년이고 2번째는 반드시 무슨 말이 있어야 돼? 인도받아 점유한다는 말이 있어야지. 인도받아 점유. 그 말이 있으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고, 그 다음에 3번은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매도인인 소유자가 행사하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니은 디귿은 4번은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은 몇 번이고? 1번. 진행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고? 니은 디귿. 그러니까 1번 나올 수도 있고 4번이 나올 수도 있죠. 알겠죠? 이렇게. 뭐 답이 좀 잘못 체크됐어요? 뭐 금방 보여요. 정신없이 막 옆에 사람은요 어찌 생각하시다고 있으니까. 그러면 답이 4번으로 돼 있어? 2번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알겠죠? 아니 여기서 보면 소유권 변경해주겠다 다음 중에서 서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죠. 그래서 여기 보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를 그랬잖아요. 소멸시효가 진행되니까 여기 보면 1번 보면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청구가 이건 10년 소멸시효가 진행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토지의 목적물 인도받아 상수하고 있죠. 그럼 이것은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여기는 소유권이니까 소멸시효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니은하고 디귿은 진행하지 않고 기역만 진행한다니까요. 정답 1번이라니까요. 정답 2번으로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정답은 1번이에요. 알겠죠? 1번. 됐죠? 자요 91번.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만요. 92번도 좀 지문이 기니까요. 일단 여러분 91번 아마 중간생략 등기인가 봐요.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